고민이 어려우실 때는 이거를 고민을 하세요. 자, 이렇게 결정이 어려우실 때는, 고민이 어려우실 때는 이걸 고민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결정이 어려우실 때는 요거를 고민을 해보세요. 대체제를 고민해보세요. 대체제. 대체제라는 말을 듣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저 대체제가 뭐지? 대체제라는 게 뭘까? 대체제라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체제. 대체제라는 게 뭘까? 대체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걸 써야 할지 저걸 써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걸 써야 할지 저걸 써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는 별로 없어요. 이걸 쓰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아는데 쓰고 싶다지. 너무 적나라했나? 그러니까 이걸 쓸지 저걸 쓸지 모르겠다. 이거는 없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쓰고 싶다. 이걸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변수가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고 싶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제가 앞에 했던 말을 좀 근사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변수도 존재하는 거 다 알겠는데 그래도 쓰고 싶다. 그래도 쓰고 싶다. 그게 뭐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체제를 생각해야 된다. 거길 쓰지 않는다면 어디를 쓸 건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다 안 된대. 근데 난 너무 쓰고 싶어. 그때 고민이 되잖아요. 그때는 대체제를 생각해 보라고. 거기를 쓰지 않는다면 어디를 쓸 거냐. 근데 그 대체제가 훨씬 확률이 높다. 이게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니까 붙을 확률이 내가 희망하고 있는 것보다 대체제로 나와 있는 게 훨씬 더 높다. 확률이. 그럼 그 대체제를 쓰셔야죠. 너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대체제를 쓰시는 거예요. 확실하면. 더 높다면. 근데 희망을 하고 있는 거나 대체제로서 말하고 있는 거나 모두 불확실하다. 그럼 어차피 불확실한데 희망을 쓰시는 게 그래도 후회가 덜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조금 더 결정이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나리오 원서로 시나리오 같은 번호로 해놓는 거죠. 이거 한 장을 안 쓴다면 나는 뭘 쓸 건가? 내 의지잖아요. 내 의지. 이걸 쓰냐 내 의지니까 그걸 가지고 이걸 대체제를 먼저 생각해낸 다음에 그 대체제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중에 하나를 어떻게 쓸 거냐. 근데 만약에 이 희망을 하고 있는 것보다 대체제가 더 가능성이 높다. 뭐 내신이 그 범위 안에 들어있다든지 변수가 없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대체제가 훨씬 더 확률이 높고 가능성이 많다. 그럼 대체제를 쓰셔야죠. 근데 대체제도 불확실하고 희망하는 것도 불확실하다. 그러면 똑같이 불확실한 거라면 희망하는 걸 쓰시는 게 후회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희망하는 것과 대체제 사이에는 서열의 차이가 큽니다. 푸른나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서열의 차이가 크죠. 그거는 선택의 영역이에요. 그걸 누구도 논리적으로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영역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영역 이전까지는 논리의 영역이고 조사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 장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쓰잖아요. 다른 것도 쓰니까 그것보다 더 위에 것도 쓰겠죠. 그러니까 서열의 차이가 나도 그것보다 더 위에 것도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생각을 하시는 거다라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다.
자, 이게 수시시험 전략표 보다 보니까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는 언제 쓰냐? 요거는 왜 하냐? 지난주에 잠깐 실시간 경쟁률을 어떨 때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년도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성균관대 논술 전형 경쟁률입니다. 보면 이제 공학 계열은 보면은 최종 경쟁률이 2023학년도가 높았고 약학 계열은 약학은 2022학년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자연과학 계열은 또 2023학년도가 높아요. 그쵸? 예. 그러면 경쟁률을 보고 쓰겠다라고 하면 경쟁률이 뭐 하길 바라고 쓰는 겁니까? 이건 한번 그냥 말로 해보세요. 경쟁률을 보고 쓴다는 얘기는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뭐 하기를 기대하고 경쟁률을 보고 쓰는 거죠. 예. 그쵸?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낮기를 바라면서 쓰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기를 바라면서 쓰는 거예요. 그 낮기를 바란다는 게 뭐냐면은 이 최종 경쟁률은 근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죠. 이 최종 경쟁률은 원서 접수가 끝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 엄청 깝깝하지 않습니까? 최종 경쟁률은 원서 접수 끝나야 알 수 있는데? 그럼 원서 접수 끝나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없는데? 그쵸? 예. 그래서 실시간 경쟁률을 보는 거예요. 실시간 경쟁률을 보면 마감 이틀 전, 마감 하루 전, 마감날 오전이 모두 전년도보다 높죠. 그럼 올해도 높아요. 최종 경쟁률. 이게 계속 낮으면 얘도 낮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률을까지 봐서 써야 되는 학과가 있다면 실시간 경쟁률을 봐야 된다. 그걸 안 보면 결국에 어떤 원서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뭔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대는 전통적으로 마감날 오후 경쟁률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마감날 오전 경쟁률이 마지막이에요.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9월 11일 날 원서 접수 시작하는 날이죠.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9월 11일 날 원서 접수 시작하는 날 저희 밴드에 전년도 실시간 경쟁률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기를 이렇게 채워 놓으시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경쟁률을 가지고 본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잘 못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들 쓰고 계세요? 이거 드렸는데 잘들 쓰고 계세요? 이렇게 모셔놓고 막 뿌듯해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쓰셔야죠. 이걸 안 쓰시면은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쓰시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수시팩에 이거 쓰세요? 수시팩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이거 보이나? 이게 어디까지 보이나? 이게? 이렇게 보면 더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나만의 수시 캘린더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나만의 수시 캘린더? 나만의 수시 캘린더 애들이랑 써보셨어요? 나만의 수시 캘린더, 이 나만의 수시 캘린더에다가 이렇게 애들 논술 일정도 써놓고 논술 학원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선배 학부모님들은 이거 어디다 붙여놓고 쓰셨냐면은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한 거죠. 냉장고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오고 가면 다 볼 수 있게 우리 식구들도. 그래서 우리 고3이들 보호, 우리 수험생 보호. 그 수험생 보호죠. 이렇게 거기 딱 보면 내일 우리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논술이 있네. 오늘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 면접 보러 가네. 마음으로만 열심히 응원해야지. 뭐 이런 거. 식구들도 다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냉장고 벽에 붙여놓고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게 다들 한 장씩밖에 없으니까 이게 앞뒷면으로 있으니까 이게 한 장씩밖에 없으니까 우리 누구였지? 햇달맘님이셨나 누구였나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빨랫줄이나 이렇게 실 같은 데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했다고 알려주신 우리 선배 학부모님들도 계셨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시는 게 필요한 거죠. 쓰시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겁니다. 꽃향기님께서 이렇게 실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실 수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거. 그러니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학부모님들께 제가 부탁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원서를 집에서 쓰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주상향으로 원서를 쓴다. 쓰세요. 딴 사람들한테만 안 알리면 되잖아. 아니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장 정도는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쓰는 게 후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못 쓰는 게 후회가 있는 거고. 후회가 있느냐가 정말 핵심인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고등학교 다니실 때처럼 학교장 직인이 있어야 원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우리 집 카드로 쓰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썼다가 나중에 합격되면 광고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시고 원서를 쓰셨으면 좋겠다. 안 잊으셨죠? 네. 이거 안 잊으셨죠? 네. 이렇게 원서를 저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대학을 이렇게 넓게 설정했다가 조금씩 줄여간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 활용하시는 거 8장짜리 8개 있는 거 활용하시는 거 아시죠? 예. 8장 있는 거 활용하시는 거. 지금 화면이 조금 이렇게 버벅대네요. 예. 오늘 제가 컴퓨터를 많이 써가지고 컴퓨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버벅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좋은 선택은 더 나쁜 걸 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좋은 원서는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원서, 후회를 덜 남기는 원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수능을 집중할 수 있는 원서 팁 하나. 제가 그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원서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원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은 지금 못 맞추는 최저를 한 장을 쓰시는 거를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 1개 등급이나 2개 등급 정도가 모자라서 이렇게 못 쓰는 그런 최저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면 지금 최저를 못 맞추지만 그걸 맞추고 수시에서 실패하더라도 지금보다 대학을 더 잘 가는 구조가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강조해 보면 가장 절실하고 깐깐한 입시 전문가는 학생과 가족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가장 절실하고 깐깐한 입시 전문가는 학생과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열심히 공부하고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오래오래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